어른이 된 자식이지만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걱정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녀를 보살피고 싶은 인간의 본능이니까요.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성장하는 모든 순간을 함께하면서 처음으로 엄마, 아빠라고 불렀을 때의 기쁨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됩니다. 우리는 그 모든 순간을 사랑으로 함께하며 언제나 그들의 가장 큰 지지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역할은 옆에서 지지해 주는 것이지 자식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의 개인적 공간과 시간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지만 가끔은 그저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고 그들의 일상에 대해 궁금해져 연락하고자 하는 마음이 큽니다. 이런 마음은 그들이 어떤 어려움도 혼자 겪지 않게 하고 싶은 순수한 사랑에서 비롯되며 그저 너의 하루는 어땠니? 라고 물어보고 싶은 것일 겁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연락을 부담스럽고 부정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은 잘 이해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다 큰 자식인데도 사람은 평생 자식 걱정을 하며 사는 걸까?에 대한 이유와 자녀에게 먼저 연락하면 안 되는 이유 3가지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10분 정도만 투자하셔서 차분히 들으시고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푼 들지 않는 무료입니다. 클릭 한 번으로 다음 영상 시청을 좀 더 빨리 하실 수 있습니다. 잠깐, 자녀에게 먼저 연락하면 안 되는 이유를 듣기 전에 우리는 어른이 된 자식도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왜 계속 걱정이 되는 걸까요? 자녀가 성장하여 독립적인 어른이 되었다 한들 부모의 걱정과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녀를 보살피고 싶은 본능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녀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걱정하며 잘못된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애를 씁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이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자식들이 다 컸지만 그들의 성공을 바라는 감정은 변함이 없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와 살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염려는 부모로서 인간이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니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저 자녀들이 잘 성장하여 스스로의 길을 걷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지 절대 자식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들이 필요로 할 때 조언과 지원을 해줘서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녀 간에도 적절한 선이 있어야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되곤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인간관계입니다. 몇 년 만나다가 끊어질 인연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평생 가야 할 인연입니다. 자신만의 영역이 있는 적절한 경계 설정이 오래도록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훨씬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왜 먼저 자식에게 연락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가 항상 먼저 연락하여 상황을 확인하려 하면 자녀는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자신감을 충분히 기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의 과거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 딸은 취업 준비생입니다. 나는 딸이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매일 조언과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딸도 나의 조언이 도움이 된다고 느꼈지만 나 없이는 아무 결정도 할 수 없는 딸의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결국 딸은 각종 면접에서도 나의 조언 없이는 대답조차 하기 어렵다고 느끼며 항상 나에게 물어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잃어가고 생활에 지장을 겪게 됩니다. 자녀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은 자녀의 자립심을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녀와의 적절한 거리감이 중요하며 때로는 자녀가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길을 찾도록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자신의 자녀가 잘 되어 독립하지 않고 평생 죄책감을 느끼며 의존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들이 성공적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녀들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항상 먼저 연락하여 상황을 확인하려고 한다면 자녀들은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자신감을 충분히 기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자식들이 자립심을 기를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녀에게 어떤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리도록 돕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도록 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도록 최대한 연락을 자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만 힌트를 줘야 합니다. 자녀들이 끝까지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인내하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잘했을 경우 자녀들의 능력과 장점을 인정하고 칭찬해 줍니다. 자녀들이 실패를 할까봐 우리가 나서서 미리 막아주는 것은 좋은 방향이 아닙니다. 마음은 알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식들이 실패와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지 않습니까? 실패와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학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중간에서 내가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겠지만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세는 딱 하나입니다. 성공을 했을 때는 마음껏 칭찬해 주고 실패를 했을 때는 옆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항상 부모가 먼저 연락하게 된다면 자녀는 자신의 일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필요한 부분을 부모에게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자녀의 독립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본능적인 마음을 누르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자녀들이 더 강하고 자립적인 개인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녀에게 연락을 계속 먼저 할 경우 자녀의 개인적인 시간과 공간을 존중해 주지 않는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거나 큰 프로젝트에 몰두하고 있을 때 부모로서 여러분이 먼저 전화를 걸어 평범한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밥은 먹었니? 오늘은 어떻게 보냈니? 와 같은 질문들입니다. 이런 연락은 사랑과 관심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자녀가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중대한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 부모의 연락은 자녀의 주의를 산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녀는 중요한 활동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은 유명한 우주선 통신 딜레마와 유사합니다. 우주선이 중대한 임무를 수행 중일 때 불필요한 정보 전송이 자원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만드는 것처럼 자녀의 시간과 에너지도 한정된 자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주 연락함으로써 자녀는 그 시간과 에너지를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사용할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중요한 시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연락을 할 때는 그 시기가 자녀에게 적절한지 먼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안부 차원에서 자식이 걱정되어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상황을 완벽하게 알고 있지 않다면 본의 아니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희생과 통제는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희생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받는 것이 많기 때문에 무척 고맙겠지만 반대로 보답할 방법이 부족하다면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관계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을 하고 자식이 그것을 알아주지 않거나 애정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자연스럽게 부모의 마음속에는 분노나 실망이 쌓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종종 내가 널 위해 이렇게나 많이 해줬는데 이렇게 대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으로 이어지며 결국 관계의 파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만큼 걱정을 자제하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가 항상 끼니 해결 등 사소한 걱정 때문에 먼저 연락한다면 자녀는 자신이 직면한 도전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할 수 있으며 배우자를 만났을 때도 의존적인 성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녀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얻는 경험은 자신감과 역량을 발전시키는데 필수적입니다. 때로는 그 사랑을 자녀에게 자유와 공간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 자녀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필요할 때 부모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때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자녀에게 독립적인 공간을 제공하고 그 안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배울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은 자녀의 책임감 형성에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자녀의 발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자녀와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각자의 개인적인 공간을 존중받는다고 느끼며 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자녀에게 계속해서 먼저 연락하는 것은 이 경계가 모호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독립적으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한번 믿어보세요. 내가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잘 해낼 겁니다. 자식에게 먼저 연락하면 안 되는 이유 세 번째. 자식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뺏길 수 있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어른이 되어 다 제 갈 길을 가고 있으며 저희 역시도 100세 시대 새로운 삶의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일상적인 연락 10분 정도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뇌는 연락하는 것에 에너지 소모를 많이 합니다. 전화를 걸기 위해 마음을 먹는 시간과 또 자식에게 들은 소식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걱정하는 시간을 계산하면 1시간은 넘게 할애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자신의 취미 활동이나 개인적인 목표 달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삶을 더 풍부하고 만족스럽게 만들어줄 겁니다. 통계 자료에서도 노년기에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영위하는 것이 자식들에게 의존하며 사는 것보다 훨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식과의 관계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다른 인간관계를 확장하며 새로운 교류와 경험을 통해 남은 인생 삶을 더 풍부하게 만드는 것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에 대한 책임과 걱정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자유로운 시간이 생길 때 나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조금 떨어져 지내게 되면 자신의 감정과 우선순위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 건강을 향상시키고 장수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오히려 더 잘 지낸다는 말도 있습니다. 꼭 자식들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자식과의 빈번한 소통을 줄임으로써 자신의 삶에 더 집중하고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는 데 역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에게 자주 연락하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일 수 있지만 때론 그 사랑을 자유롭고 독립적인 공간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 자녀에게도 어쩌면 나에게도 훨씬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어른이 된 자식이지만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걱정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녀를 보살피고 싶은 인간의 본능이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역할은 옆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자식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들의 목소리가 듣고 싶고 일상이 궁금해서 연락을 먼저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겠지만 만약 자식들의 최고의 지지자이고 싶다면 조금만 인내하고 참아내세요. 잠깐의 인내가 우리는 자식들에게 개인적인 시간과 공간을 존중해 줄 수 있습니다. 또 자식들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문제 해결하는 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으며 우리 역시 우리의 삶에 더 집중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옛 속담에 가지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자식에 대한 걱정이 끊이질 않겠지만
자식은 둘도 없는 친구이자 자랑이죠.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때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긴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따뜻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